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드디어 삼성그룹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기업 분석으로 저는 삼성 SDI를 찍었습니다.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삼성 SDI 분석부터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기사 다양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야무지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삼성 SDI 사업보고서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트에 들어가서 삼성 SDI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사업보고서 부분으로 들어간 다음 항상 같듯이 사업의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사업 부문별 현황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대세는 이 자동차용 배터리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 SDI 원래 소형전지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향후 환경 변화와 제도 변화로 인해서 대형 전지, ESS죠. 그 산업 분야 또한 같이 커나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치 삼성 SDI가 자동차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라는 생각으로 지원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접에 가서도 그런 폭넓은 사업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두루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문 같이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배터리기는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용 소형 전지, 자동차용 중형, ESS용 대형 세 분야로 구성되는 거 나와 있고요. 소형 전지는 노트 PC부터 휴대용 전동 공구 등과 같이 휴대성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상품군에 소형 전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하게 휴대폰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형 전지가 필요 없다? 절대 아닙니다.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더 다양해지고 전자화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성능과 고사양이 요구되는 모바일 기기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이런 소형 전지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업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런 시장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해야만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자, 두 번째로 자동차용 전지입니다. 여기 내용이 핵심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얼마나 잘 만드냐, 얼마나 경제성 있게 만드냐가 그 전기차의 최종 판매 단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성 있고 그리고 품질력도 좋으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배터리 제조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이 배터리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두 개 다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장기 공급 및 사후 관리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개발 초기부터 자동차 회사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만들고자 하는 전기차의 출시를 앞당길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배터리 공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사업적 제휴와 파트너십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업력 그리고 관계 관리 능력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직군이나 공대 직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소재의 개발 그래야만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그리고 VE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에너지 밀도 안전성 그리고 제조 기술력 그리고 안전성까지 두루 갖출 수 있는 배터리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원가 경쟁력이나 제품력, 기술력,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팩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그 기업의 경쟁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 중심으로 각 3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바라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ESS에 대한 내용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ESS를 검색했습니다. 하나 들어가서 정의를 볼 텐데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ESS 기술이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중형, 대형 배터리 두루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SDI 지원하시면 더 좋은 관점과 태도까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ESS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 탄소 저감 이슈, 탈원전 트렌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이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더욱 에너지 부족과 이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라는 이런 과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과 제품력을 가진 이 배터리 제조 회사가 또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성능 리튬이온 2차 전지의 개발에 대한 이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이 피상적으로 나와 있지만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나 자동차 등과 같은 이동수단이나 에너지 저장과 같은 산업용도의 채용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신시장이 들썩들썩 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업 마케팅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차 전지가 어떤 산업에서 새롭게 차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 어떤 산업에서 보다, 어떤 제품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가늠을 해보고 그런 시장을 주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확대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을 중심으로 이런 친환경 차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어떤 이 구체적인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향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가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의 경제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2차 전지가 너무 비싸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환경차를 탐으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이나 효익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차를 환경만 생각해서 타지는 않을 겁니다. 가격도 경제성이 있으면서 그런 규제에 맞는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를 충분히 구매할 만한 요인이 생기겠죠. 그 정도의 가격까지 다운되기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동차의 성능이 일반 내연기관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탈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를 개선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삼성 SDI가 이 주행거리를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자동차보다 2배 이상 늘린 그런 기술력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할 텐데요. 우리나라 3사가 얼마나 경제성 있게, 얼마나 상품성 있게 이런 기술력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집중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본다면 이 기업이 왜 좋다, 이 기업이 앞으로 왜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는 삼성 SDI 회사의 경쟁력과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실 자동차 배터리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내입니다. LG화학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에 달하니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후발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원형 전지 기술력 1위 업체로 많이 다들 정평이 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소형 분야에서의 경쟁력. 이게 바로 중형, 대형까지 어떻게 전이 되어 그 기술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자재료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도 결코 중요하지 않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방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더 고도화된 그런 이 전자재료
재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공정 확대 그리고 OLED 시장의 확대 또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 SDI의 이 전자재료 사업 부문의 확대 내지는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제품군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AP 그리고 통신칩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같이 시장 사업 기회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걸로 보아서는 IoT 제품 시장의 확대 그리고 AP 통신칩 수요 증가 그리고 OLED, LCD 시장의 확대 그리고 반도체 미세공정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눈여겨보는 게 삼성 SDI의 전자재료 사업 부문의 확대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 부문 앞에서 봤던 에너지 솔루션 전지 사업 부문과 전자재료 부문이 있고요. 50기가 2019년, 48기는 2017년 그리고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만 보아도 여기 전지 부분의 사업 매출이 굉장히 크게 급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7.7조를 달성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55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의 88%는 아직도 이 전자재료 부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솔루션 부분의 성장이 물론 중요한 건 맞지만 돈은 다 어디서 번다? 전자재료 부분에서 벌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자재료 사업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필한다면 더 삼성 SDI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지원자라고 아마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 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내용 없어서 사업보고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전지 시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한 4-5개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들만 같이 분석해 봐도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정말 운 좋으셨습니다. 자, 우측에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좁혀서 좀 이렇게 흉악하게 이 영상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함으로써 밀도도 끌어올리고 안정성까지 높인 배터리로 기존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충전 시에 한 번 충전 시에 400km 가량밖에 못 가고 500회 정도밖에 충전을 못하는 반면 이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소형차 기준 1회 충전에 800km 주행 그리고 10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거리도 2배, 충전 횟수도 2배 곱하기 4배까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지적됐던 덴드라이트라는 기술을 해결했다고 하고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공대 직군, 기술 직군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이 차세대 기술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내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본래는 액체 전해질이 존재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유출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 고체로 대체되었으니 이런 위험도가 없어지겠죠. 또한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를 외부에 세워놓아도 온도 변화에 따른 그런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충전율이 50% 이하인 상태에서 외부에 세워둘 경우 충전율이 30%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기술이긴 하지만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핵심 원처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 SDI가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수요를 확대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입증받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기후변화가 배터리 시장을 폭발시켰다라는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만 보셔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와 관련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세 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에서는 2035년부터 가솔린차, 디젤 차량 판매 금지된다고 합니다. 오직 전기차, 수소차만 그때부터 살 수 있다고 하니 2035년에는
전기차 기술력을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40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재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30년까지 내연차 판매 중단하고 2035년부터는 오직 전기차 신차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히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거의 15년 이내에 전기차로 뒤덮이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기사고요. 이런 이 개별 국가별로 35년, 40년이라는 수치를 두긴 했지만 언제 더 앞당겨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각 국가별 규제 변화 그리고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선점해야 될 국가, 진출을 고려해야 될 국가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동향 잘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배터리 기술이 차세대 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유럽에 있는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에 지금 엄청나게 돈을 때려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국가들, 타 나라에서의 이런 배터리 기술 개발 경쟁에 대한 트렌드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1월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 현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전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들의 순위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1위가 파나소닉, 2위가 LG화학입니다. 4위에 삼성 SDI가 랭크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7위입니다. 2위와 4위 그리고 7위 간의 격차 매우 크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시도들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들 간의 연합,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차 업체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향후 수요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배터리 기술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고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나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도 서로 간의 어떤 사업적인 제휴 그리고 합작 투자와 같은 이런 변화를 좀 선제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시장 선점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2차 전지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전방위 협력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얼만큼 공동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수요가 매우 큰데 그 수요를 선점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 든든한 뒷배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다라는 건 당연히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대표 배터리 3사들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CATL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먼 거리 주행할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 생산에 필요한 이 원재료를 중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유통 경쟁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에 대한 내용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우리 3사의 각사의 경쟁력을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이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나소닉 2017년에 테슬라와 함께 미국 네바다주에 배터리 공장 세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했고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자재 비용도 낮추고 지금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선제적인 사업적 제휴를 통해서 2019년도에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이 상당한 흑자를 실현한 바 있고요.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이 자동차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더 다양한 2차 전지 업체들과의 협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나소닉의 실적 개선이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지난달 27일에 그 전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청산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 최근에 LG화학과 테슬라 실제로 공급
계약 체결한 바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협업 관계가 있었던 전지 업체, 완성차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찔러보고 우리의 경쟁력 입증시키고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영원한 우군도 없겠죠.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우호적인 관계를 뚫고 들어가려는 그런 적극적이고 집요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미국 1위 자동차사인 GM이 LG화학과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보이고요. 각각 1조 원씩 출자해서 합작법인 설립했고 앞으로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했고 그리고 선제적인 GM의 수요도 일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각 우리나라 3사들의 어떤 합작 법인 내지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선제적인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들, 전방위적인 협력들 좀 눈여겨보는 게 앞으로 산업의 트렌드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기사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시장 성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해 25조에 불과했던 이 시장이 25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82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약 7배 이상 성장이고요. 우리나라 LG, 삼성, SK 점유율이 30%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LG화학이 20%가량의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고요. 삼성과 SK의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후발주자로서 아직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과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많이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매출액이 5천억이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생산량 확대를 위한 생산 공장 투자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요. 이게 다 완공되고 그리고 선제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맞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난해 28조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주요한 요인으로 미국의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맞손을 잡은 것이 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매출액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기여했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산량이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은 수율도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개선이 상당 부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GM과 배터리셀 합작 법인을 선제적으로 같이 이 세우기로 결정됐다라는 사실 또한 LG화학의 배터리 생산량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율 확보, 원가 경쟁력 확보, 수익성 확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150조 원 규모의 수주 잔해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공장을 확대하고 증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죠. 자, 그래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 아랫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배터리 생산법인인 뭐뭐뭐시기 에너지는 현지의 공장 부지 인수했고요.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추가 공장 짓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저기 공장 많이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산량 확보, 생산 캐파 확보가 수율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만큼 3사들의 생산량 증설 경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한 기사입니다. 삼성 SDI 지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대표 브랜드인 BMW와 손을 잡았다라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런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MW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BMW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의 이 BMW와 협력 확대가 삼성 SDI의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NCA 배터리 기술 적용에
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NCM 811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기술 직군이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우수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에 대한 해석을 지원 동기나 아니면 면접에서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이해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에 뒤질 수 없겠죠. 미국에 있는 포드, 볼보와 자동차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합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제적인 개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포드나 볼보에 들어갈 전기차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같이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수요 선점 그리고 이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후발입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파트너십은 지금 현대기아차와 2021년까지 프리미엄급 전기차 50만 대 규모의 공급 가능한 배터리 계약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요 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까지 해외 공장 신설 증설에 적극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 캐파가 확대되어야만 수요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생산 캐파를 확보하는 미션이 지금 가장 이 눈앞에 제1 미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 삼성 SDI 전부 다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고가의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투자 지금 앞다투어서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화학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걸려 있어서 좀 자유롭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패소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법적인 이슈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팀, 지원팀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 이 전기 배터리 제조 3사가 그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인 공급 계약 체결과 아니면 투자에도 같이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양극재에 대한 선점에 대한 내용 또한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에서 이미 보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장기 계약에서 합작 법인 설립까지 경쟁 불붙었다. 실제로 경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향후에 우리가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끊김없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지금 3사의 이 미션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 전 세계 양극재 생산업체 1위인 벨기에 유미코아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이 국내 양극재 생산업체인 포스코 케미칼과 3년간 약 1조 8,533억 원 가량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했었죠. 지금 러브콜을 받는 곳은 전지 제조 3사가 아니라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그런 핵심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이 원재료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약 2조 7천억 규모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와 함께 아예 그냥 생산 전용 라인을 합작 투자해서 설립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SDI의 이런 선제적인 대응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유럽에서는 지금 양극재 부족으로 인해 제규어나 아우디가 배터리 공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원재료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사들의 이런 적극적인 물량 확보 그리고 합작 투자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 요건 특히 삼성 SDI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 SDI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볼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각국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3사와 완성업체 자동차 회사들 간의 이런 합종연행 제휴를 통해서 얼마나 발빠른 기술력 확보, 수요 선점, 그리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여겨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완성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수급 또한 중요합니다. 3사들의 이런 적극적인 원재료 선점을 위한 노력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각 3사들의 장점, 기술력, 품질력, 원가 경쟁력, 노력, 적극성, 다양한 부분에서 3사를 칭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2차전지 산업 분석 그리고 3사 이 배터리 3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기사만으로 여러분들 2차전지 사업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SK이노, 삼성 SDI, LG화학 어디를 쓰시든지 간에 오늘 기사 내용과 동영상 내용 보시면서 각 회사들의 장점 충분히 도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